눈보라가 서울의 거리를 휘감던 그 겨울, It's so dirty 10살 and 지훈이는 old. 학교 운동장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낡은 회색 코트는 바람에 펄럭이며 마치 그의 작은 가슴을 찢어발기는 듯했다. 그 코트 입고 오지 마. 냄새나. 친구들의 조롱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등을 베었고 그 순간 지훈이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코트는 단순한 옷가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의 마지막 선물, 가난한 집안의 유일한 따뜻함이었고 동시에 그의 첫 번째 상처였다. 지훈이는 코트 자락을 꼭 쥐고 눈물을 삼켰다. 학교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웃으며 흩어졌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코트는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괜찮을까? 하지만 세상은 잔인했다. 반 친구들은 그를 코트 꼬마라고 불렀고 점심시간이면 그의 자리를 피해 앉았다. 지훈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집에 돌아오면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송이 하나하나가 그의 외로움을 삼키는 듯했다. 집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며 피곤에 절어 있었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다 병으로 쓰러진 지 오래였다. 그 코트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준 것이었다. 지훈아, 이 코트 입으면 춥지 않을 거야.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테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희미해졌다. 아버지는 그런 지훈이를 보며 한숨만 쉬었다. 남자애가 왜 그렇게 약해? 코트 하나로 울고 있냐? 하지만 아버지의 말 속에는 사랑이 숨어 있었다. 그는 몰랐다. 지훈이가 느끼는 외로움이 단순한 옷차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는 코트를 벗지 않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어머니가 써준 편지였다. 지훈아, 세상은 때론 차갑지만 내 마음이 따뜻하면 모두가 녹을 거야. 그 글씨를 보며 지훈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나만 이렇게 차가운 걸까? 왜 친구들은 나를 밀어내는 걸까?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커다란 코트를 입고 도시 전체를 감싸 안았다. 사람들이 웃으며 모여들었고 눈보라는 사라졌다. 하지만 깨어나니 현실은 여전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이는 12살이 되었다. 학교 생활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이제 코트는 더 낡아 보였고 아이들의 조롱은 교묘해졌다. 지훈이 코트, 겨울왕국 주인공이야. 체육 시간에 그는 항상 구석에 서서 지켜보았다. 축구공이 날아오면 피하고 웃음소리가 터지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싹트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작은 왕자였다. 책 속 주인공처럼 지훈이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내 행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책은 그의 첫 번째 친구가 되었다. 밤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외로움을 잊었다. 그러나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반에 새로 전학 온 민준이었다. 민준은 밝은 미소를 지닌 소년으로 누구와도 쉽게 어울렸다. 처음에 지훈이는 그를 피했다. 또 다른 배신이 될까 봐. 하지만 민준은 다가왔다. 야, 그 코트 멋지네. 빈티지 스타일이야. 지훈이는 믿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의 코트를 칭찬했다. 그날부터 둘은 함께 점심을 먹기 시작했다. 민준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지훈이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민준의 가족은 부유했지만 그는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아빠가 항상 바빠서. 나도 가끔 외로워.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나처럼. 둘의 우정은 서서히 깊어졌다. 겨울 방학, 그들은 한강 공원에 갔다. 눈이 내리는 강변에서 민준이 말했다. 지훈아,
내가 왜 그렇게 조용한지 알아? 내가 세상을 다 안고 있는 것 같아. 지훈이는 코트를 여미며 대답했다. 난 그냥 따뜻해지고 싶어. 모두를. 민주는 웃었다. 그럼 같이 해보자. 우리 둘이. 그 순간 지훈이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와 연결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 불꽃은 아직 약했다. 학교로 돌아오자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다시 그를 짓눌렀다. 민준조차 가끔 친구들과 어울리다 지훈이를 잊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지훈이는 혼자서 생각했다. 이 우정도 사라질까? 13살 여름, 지훈이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왔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집은 휘청거렸다. 지훈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작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나르며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했다. 피곤한 직장인들, 웃는 아이들, 외로운 노인들. 그들의 눈빛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모두가 따뜻함을 원해. 코트는 여전히 그의 동반자였다. 더운 여름에도 그는 그것을 입고 다녔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머니의 흔적이었으니까. 아버지가 퇴원한 후 집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훈이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다. 부끄러웠다. 대신 그는 더 강해지려 애썼다. 학교 복귀 후 그는 반 대표 선거에 나섰다. 모두가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요. 그의 연설은 어설펐지만 진심이 묻어났다. 아이들은 웃었지만 몇몇은 박수를 쳤다. 민준이 가장 큰 소리로 환호했다. 그날 지훈이는 처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선거 후 그는 학교에 따뜻한 모임을 제안했다. 매주 금요일 아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처음에는 3명뿐이었지만 서서히 늘어났다. 그러나 그 모임 속에서 지훈이는 자신의 내면을 마주했다. 민준과 함께 산책할 때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는 것을 느꼈다. 민준의 손이 스치면 가슴이 뛰고 그의 미소를 보면 세상이 밝아졌다. 이게 뭐지? 지훈이는 혼란스러웠다. 책에서 읽은 사랑 이야기들은 항상 남자와 여자였다. 그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밤에 그는 코트를 덮고 울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태어났어? 그 감정은 아직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성장을 위한 씨앗이었다. 시간은 흘러 지훈이는 15살이 되었다. 고등학교 입학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코트는 그의 상징이 되었다. 낡았지만 그는 그것을 고치며 입었다. 학교에서 그는 따뜻한 클럽의 회장이 되었다. 클럽은 이제 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활동이 되었다. 매년 겨울, 그들은 노숙인들을 위한 코트 모금을 했다. 지훈이는 리더로서 아이들을 이끌었다. 우리 코트 하나가 누군가의 겨울을 바꿀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민주는 항상 곁에 있었다. 지훈아, 너 정말 대단해. 하지만 내면의 갈등은 깊어졌다. 지훈이는 민준에게 끌리는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학교 축제에서 민준이 다른 여학생과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그는 화장실에서 토할 뻔했다. 왜 나한테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난 정상적인 남자애가 아니야. 그날 밤, 그는 인터넷에서 답을 찾았다. 동성애라는 단어를 처음 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였다. 이게 나야. 하지만, 세상이 날 받아줄까? 클럽 활동은 성공적이었다. 언론에서 그들의 모금을 보도했고, 서울시청에서 상을 받았다. 지훈이는 무대에 서서 연설했다. 어린 시절, 코트 하나 때문에 나는 차가운 세상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차가움을 녹이고 있어요.
관중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민준이 무대 뒤에서 안아주었다. 그 순간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안기는 친구로서의 것이었다. 지훈이는 아직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18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지훈이는 대학 입시에 매달렸다. 사회복지학과를 목표로 했다. 아버지는 이제 회복되어 작은 가게를 열었고, 지훈이를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너 덕분에 우리 집이 따뜻해졌어. 민주는 명문대에 갔고, 둘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연락이 뜸해지자 지훈이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민준아, 내가 나에게는 특별한데, 그는 일기에 썼다. 이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LGBT 커뮤니티 온라인 모임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대학 시절, 지훈이는 20살이 되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사회복지 전공생으로서 인턴십을 하며 노숙자 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차가운 바닥에 누운 사람들, 낡은 옷을 입은 아이들. 이 사람들을 위해 코트 캠페인을 키워야 해. 그는 클럽 시절의 경험을 살려 따뜻한 서울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친구들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규모였지만 소셜 미디어로 퍼지며 후원자가 늘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갈등은 여전했다. 대학에서 만난 태민은 지훈이의 첫사랑이었다. 태민은 밝고 솔직한 게이 청년으로 LGBT 모임에서 만났다. 지훈아, 내 눈빛이 따뜻해. 나랑 데이트할래? 지훈이는 두려웠다.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태민은 이해했다. 천천히 가자. 내가 원할 때, 그 관계는 지훈이의 성장을 촉진했다. 그는 태민과 손을 잡고 거리를 걸으며 세상의 시선을 직면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점 자유로워졌다. 이게 나의 사랑이야. 프로젝트는 성장했다. 23살, 지훈이는 졸업 후 NGO를 설립했다. 코트 오브 어스라는 이름으로 매년 겨울 전국적으로 코트 기부를 조직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까지 퍼졌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어린 시절, 코트 하나 때문에 나는 거부당했어요. 그 상처가 나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이제, 우리는 도시 전체를 따뜻하게 할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바이럴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알게 되며 감동했다. 그러나 위기는 왔다. 25살, NGO 예산 부족으로 프로젝트가 위태로워졌다. 후원자들이 줄었고 직원들은 떠났다. 지훈이는 밤새워 자료를 만들며 울었다. 이게 끝인가? 내 꿈이, 태민은 곁을 지켰다. 지훈아, 내가 시작한 일이야. 포기하지 마. 그 말에 지훈이는 다시 일어났다. 그는 과거 친구 민준에게 연락했다. 민준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였다. 지훈아, 내 이야기 들었어. 내가 도울게. 민준의 투자로 프로젝트는 부활했다. 제외한 둘은 옛 우정을 되새겼다.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지훈이가 말했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나도. 내가 특별했어.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이야. 28살, 지훈이는 리더로서 정점에 섰다. 코트 오브 어스는 서울의 상징이 되었다. 매년 12월, 시청 앞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 수천 개의 코트가 모여 노숙자들에게 나눠졌다. 지훈이는 무대에 서서 말했다. 이 도시의 겨울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아요. 우리 모두의 따뜻함이 모여서요. 관중 속의 아버지, 민준, 태민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제 그는 완전한 자신을 사랑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왔다. 태민과의 관계는 깊어졌고,
지훈이는 공개 커밍아웃을 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나는 게이예요. 그리고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사랑은 모든 일을 위한 거예요. 반응은 엇갈렸지만 지훈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프로젝트는 LGBT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다. 외로움은 차가운 코트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함께 녹일 수 있어요. 마지막 겨울, 30살이 된 지훈이는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보라가 그치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도시 전체가 그의 코트처럼 포근해졌다. 그는 태민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고마워. 이 여정을 함께 해줘서. 태민이 대답했다. 내가 나의 따뜻함이야. 지훈이는 미소 지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이제 별처럼 빛났다. 그는 세상을 바꾸었고 자신도 바꾸었다. 겨울은 끝났고 봄이 왔다. 지훈이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NGO가 안정되자 그는 더 넓은 시야를 가졌다. 부산으로의 확장이었다. 29살 가을, 그는 남쪽 도시로 내려갔다. 바다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났다. 한 노숙인 아저씨가 말했다. 젊은이, 내 코트 캠페인 덕에 올해 겨울이 기대돼.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도전은 있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 외지인이 와서 뭐하러? 그들의 시선은 예전 학교의 그것을 떠올리게 했다.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현지 학교와 협력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코트 때문에 아팠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한 소녀가 물었다. 아저씨, 왜 그렇게 따뜻하세요? 지훈이는 웃었다. 내 미소 때문이야.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변화 실감했다. 과거의 상처가 이제 타인을 위한 힘으로 변했다. 태민과의 삶도 깊어졌다.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저녁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아, 내가 커밍아웃한 후로 더 빛나. 태민의 말에 지훈이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내면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가끔 어린 시절 꿈이 떠올랐다. 만약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날 이해하셨을까? 그는 태민에게 털어놓았다. 태민은 안아주었다. 엄마는 이미 내 안에 있어. 내 따뜻함이 증거야. 민준과의 우정도 재정화되었다. 민준은 사업으로 바빴지만 가끔 서울로 올라와 도왔다. 지훈아, 내 프로젝트가 내 삶도 바꿨어. 나도. 나의 감정을 직면하게 됐어. 민준의 고백에 지훈이는 놀랐다. 민준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다. 그때 내가 곁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둘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옛 친구로서 그들은 서로를 치유했다. 31살 겨울, 코트 오브 어스는 전국 네트워크가 되었다. 대구, 인천, 제주까지. 지훈이는 전국 투어를 했다. 각 도시에서 그는 로컬 스토리를 모았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내 손주가 내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다때. 게일에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그의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운동이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시련이 왔다. 아버지가 다시 병들었다. 지훈이는 서울로 급히 돌아왔다. 병원 침대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훈아,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 제대로 안 안아줘서. 지훈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 알았어요. 아빠의 사랑을, 아버지의 회복은 느렸지만 그 기간 동안 둘은 대화를 나눴다. 지훈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털어놓았다. 아빠, 난 남자를 사랑해. 아버지는 침묵하다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그 말은 지훈이의 마지막 상처를 아물게 했다. 프로젝트는 더 커졌다.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정책 제안을 했다. 겨울철 노숙자 지원 확대, 지훈이의 로비는 성공적이었다. 서울시장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젊은이가 도시를 바꿨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지훈이는 겸손히 고개 숙였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그 낡은 코트에서 시작됐어. 태민과의 관계는 결혼으로 나아갔다. 비공식 동성 결혼식,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민준이 축사를 했다. 지훈아, 내가 우리 모두의 코트야. 지훈이는 태민과 키스하며 울었다. 이게 내 겨울의 끝이야. 이제 영원한 봄. 32, 지훈이는 책을 썼다. 코트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자전적 이야기였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은 편지를 보냈다. 당신 덕에 용기를 얻었어요. 지훈이는 답장을 썼다. 당신의 따뜻함이 나의 힘이에요. 이제 그의 삶은 조화로웠다. NGO는 국제적으로 확장되었고, 그는 강연자로 불렸다. 각 강연 끝에 그는 말했다. 거절당한 아이가 도시를 따뜻하게 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모든 사랑이여. 청중은 박수를 쳤다. 지훈이는 미소 지었다. 그의 코트는 이제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코트는 영원히 살아있었다. 지훈이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만 갔다. 33, 그는 유엔 청년 포럼에 초대되었다. 뉴욕의 무대에서 그는 한국어로 말했다. 한 아이의 코트가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통역이 그의 말을 전하자 전 세계 청년들이 일어났다. 그 후 코트 오브 워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진화했다. 아시아, 유럽 파트너가 생겼다. 지훈이는 비행기를 타며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이게 내 운명이야. 집으로 돌아오면 태민이 기다렸다. 피곤하지? 안아줄게. 그들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주말에 한강을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태민의 말에 지훈이는 고개 끄덕였다. 그래, 우리처럼 따뜻한 가정을. 민주는 이제 NGO 이사였다. 그의 사업 네트워크가 프로젝트를 키웠다. 지훈아, 내 덕에 나도 더 나아졌어. 민준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다. 남자와의 결혼. 지훈이는 축하했다. 옛 친구, 행복해. 그들의 우정은 시간의 시험을 견뎠다. 아버지는 완쾌되어 손주를 기다렸다. 지훈아, 내 삶이 자랑스러워. 가족 모임에서 지훈이는 옛 코트를 보여주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모두가 웃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웃음으로 변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기다렸다. 기후변화로 겨울이 더 혹독해졌다. 지훈이는 캠페인을 업그레이드했다. 지속 가능한 코트, 재활용 소재.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그는 배웠다. 환경도 따뜻함의 일부야. 34살 겨울, 대형 행사에서 사고가 났다. 눈보라로 인해 코트 배포가 지연되었다. 수십 명의 노숙인이 추위에 떨었다. 지훈이는 현장에 달려갔다. 미안해요. 곧 올게요. 그는 트럭을 직접 운전하며 나눠주었다. 그날 밤, 한 노인이 말했다. 당신이 구원자야. 지훈이는 울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예요. 그 사건은 미디어 이슈가 되었다. 지훈이의 헌신이 강조되었다. 후원금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교훈을 얻었다. 준비가 더 철저해야 해. 팀을 강화하며 그는 리더십을 키웠다. 태민과의 삶의 기쁨이 더해졌다.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다. 5살 소년, 민수. 아빠들, 사랑해요.
민수의 말에 지훈이는 녹았다. 우리도, 가족은 완성되었다. 35, 지훈이는 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사회공헌상. 대통령이 수여했다. 당신의 따뜻함이 국가를 밝혀요. 지훈이는 연설했다. 이 상은 거절당한 모든 아이들에게 드려요. 그의 책은 영화화되었다. 감독이 그의 삶을 담았다. 시사회에서 지훈이는 어린 시절 장면을 보며 눈물 지었다. 저 아이가 나였어. 관객들은 박수쳤다. 이제 지훈이는 멘토였다. 젊은 LGBT 청년들을 가르쳤다. 너의 상처가 힘돼. 그들의 눈빛에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36 겨울, 서울은 그의 도시였다. 코트 행사에 수만 명이 모였다. 지훈이는 무대에서 말했다. 우리는 차가움을 이겼어요. 불꽃놀이가 터졌다. 도시가 따뜻해졌다. 지훈이의 여정은 멈추지 않았다. 37, 그는 아시아 청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키노트 스피커가 되었다. 도쿄 무대에서 그는 일본어로 번역된 이야기를 나눴다. 일본의 겨울도 따뜻하게 해요. 청중은 감동했다. 파트너십이 생겼다. 코트 오브 어스, 아시아 네트워크 출범. 집에서 민수는 자랐다. 아빠, 학교에서 친구가 나랑 같대. 게일에, 지훈이는 안아주었다. 좋아, 같이 도와줘. 민수를 통해 그는 세대의 변화를 느꼈다. 태민은 예술가가 되었다. 그의 그림이 NGO 전시에 걸렸다. 내 이야기에서 영감 받아서 지훈이는 키스했다. 내가 내 영감이야. 민준의 도움으로 재정난이 해결되었다. 영원히 곁에 있을게. 우정의 힘을 다시 실감했다. 아버지는 노년을 즐겼다. 손주 덕에 젊어져서 가족 여행에서 지훈이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꿈 같아. 기후 위기로 프로젝트가 진화했다. 그린 코트 캠페인. 탄소 배출 줄이는 옷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따뜻함은 지구를 위한 거야. 38 겨울, 태풍이 서울을 강타했다. 코트가 아닌 담요 배포. 지훈이는 48시간 현장. 포기하지 마세요. 그의 리더십이 빛났다. 미디어에서 그는 아이콘이 되었다.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거절에서 사랑으로 시청률이 높았다. 민수의 학교 행사에서 지훈이는 강연했다. 너희의 코트는 마음이야. 아이들이 박수쳤다. 39, 국제상 수상. 유엔 평화상. 인권과 환경의 영웅, 지훈이는 겸손했다. 팀의 공로예요. 태민과의 10주년 기념. 여행 갔다. 영원히 함께 서약했다. 아버지의 생일 파티. 내가 내 자랑이야. 눈물의 모임. 지훈이의 삶은 이제 전설이었다. 40살, 그는 회고록을 썼다. 따뜻한 여정. 베스트셀러. 독자들이 모여 강연 요청. 민수는 10살, 아빠처럼 되고 싶어. 지훈이는 웃었다. 내 방식으로. 태민의 전시회 성공. 내 사랑이 내 예술이야. 민준의 회사와 합병. 함께 세계를 바꾸자. 가족은 더 커졌다. 입양 동생, 은지. 오빠, 코트 줘. 웃음소리 가득. 프로젝트는 AI 기술 도입. 후원자 매칭 앱, 혁신적. 41 겨울, 팬데믹 위기. 온라인 코트 배포. 거리두기지만 마음은 가까워. 지훈이는 마스크 쓰고 현장. 건강도 따뜻함이야. 상 수상 행렬. 노벨 평화상 후보. 가능성. 태민과의 삶, 더 깊어. 너 없인 안 돼. 아버지, 천국으로. 장례식에서 지훈이 연설.
아빠의 사랑이 나를 키웠어. 아버지의 빈자리는 컸지만 지훈이는 강해졌다. 42, 상속 재산으로 쉼터 건립. 아빠의 이름으로. 민수는 청소년. LGBT 이슈로 고민. 아빠, 어떻게 했어? 지훈이 안내. 솔직하게. 태민의 책 출간. 지훈과의 이야기. 민준, 가족 생김. 내 덕에 용기 얻음. 프로젝트, 아프리카 확장. 전 세계 겨울. 43, 건강 문제. 과로로 입원. 팀이 지켰다. 쉬어요, 리더. 회복 후, 더 강함. 위기는 성장. 민수의 졸업. 아빠, 감사해. 은지의 첫 코트 기부. 따뜻하게. 44살, 지훈이는 글로벌 리더. TED 토크. 코트의 힘, 수백만 뷰. 태민과의 15주년. 영원. 민준과의 프로젝트, UN 협력. 민수, 대학. 사회복지. 아빠의 길. 은지, 예술. 태민 영양. 프로젝트, 100만 코트 기부 달성. 축하 행사. 45 겨울, 서울 눈보라. 지훈이 거리. 여전해. 하지만 도시 변함. 그의 영향. 46, 지훈이는 은퇴 고려. 다음 세대에게, 하지만 계속. 태민, 함께라면. 가족 모임. 웃음. 최종 행사. 나의 여정 끝, 너희의 시작. 지훈이는 코트 입고 서울 걸음. 따뜻해, 도시가 안아주었다. 그의 삶은 증명, 거절은 시작, 사랑은 끝없음. 겨울은 영원히 따뜻. Look at his coat. It's so old and dirty. He looks like a beggar.